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무역수지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이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손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서 좋고 나쁨을 떠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역수지 흑자나 적자는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해외에 팔면 수출이고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우리나라가 사오면 수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외국에 2억 달러 수출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우리나라가 1억 달러 수입하면 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이것을 순수출 1억 달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역수지 1억 달러 흑자는 순수출 1억 달러와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 1억 달러 적자는 순수입 1억 달러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무역수지 흑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순수출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수출을 분석해 보면 순수출과 동의어는 해외에 있는 자산 및 동산의 매입이고 반대로 순수입의 동의어는 국내에 있는 자산 및 동산의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해외에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을 사거나 땅을 사서 공장을 짓거나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사거나 심지어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두어도 무역수지 흑자 즉 순수출이 발생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출해서 받은 돈으로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 특허권 사용료 등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해 가도 이 역시 무역수지 흑자, 즉 순수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1억 달러를 번 외국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외국인이 수익금 1억 달러를 본국으로 가지고 그 1억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해 가면 이건 역시 무역수지 1억 달러 흑자, 즉 순수출의 발생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수출해서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서 공장을 짓거나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사면 무역수지 적자 즉 순수입의 발생입니다. 또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산한 재화를 다른 나라에 팔아서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거나 연수나 유학 등을 와서 돈을 쓰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해오면 이 역시 무역수지 적자, 즉 순수입의 발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주식 투자로 1억 달러를 번 다음 우리나라로 돌아와 그 돈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해오면 그 역시 무역수지 1억 달러 적자 즉 순수입의 발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 즉 순수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산 및 동산을 매입하거나 여행과 유학, 연수 등을 오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하는 행위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하는 행위가 더 많아서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 순수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역수지 흑자가 정말 이익이고 좋은 것일까요? 그럼 무역수지 적자는 또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공장을 지어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기만 할까요? 막연하게 무역수지 흑자는 이익이고 적자는 손해라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즉 순수출은 순수출이 발생한 만큼
내수시장은 작아지게 하고 수출산업은 커지게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여행이나 유학 등을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거나 여행이나 유학 등을 더 많이 간 만큼만 순수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레스토랑에 들러 저녁 식사비로 $100를 사용했다면 그 $100의 생산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레스토랑 주인이 받은 $100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해가면 순수출이 발생하면서 내수산업은 $100만큼 작아지고 수출산업은 $100만큼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100를 우리나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했다면 $100의 생산은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이루어져 내수시장은 $100만큼 커지고 순수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순수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 나라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 즉 순수출은 무역의 불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무역 불균형이 계속 쌓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역 보복과 같은 무역 분쟁을 발생시켜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세계 경제 침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각종 금융 문제를 발생시켜 세계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A급 국가가 있고 B급 국가가 있습니다. B급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A급 국가가 매입합니다. 그럼 B급 국가는 채권을 판 돈으로 A급 국가의 재화를 수입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시 A급 국가로 들어가고 A급 국가의 재화는 B급 국가로 수출됩니다. 다시 B급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고 A급 국가는 그 채권을 또 매입합니다. 다시 B급 국가는 채권을 판 돈으로 A급 국가의 재화를 수입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A급 국가에는 순수출과 함께 채권이 쌓이고 B급 국가에는 순수입과 함께 채무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채권 만기에 이르렀을 때 B급 국가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이웃 국가로 번지면서 국제적 금융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경우 A급 국가의 손해일까요? B급 국가의 손해일까요? 아마 전 세계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내부적 불균형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